네, 우리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7월 1일 수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 좀 하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시작 동시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쁘지 않은 반등을 보여줬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마이너스 3% 가량의 음봉의 캔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왜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런 하락이 나왔을까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앞으로의 하락에 대해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주주분들이 우리 SK하이닉스 미국 반도체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하이닉스가 빠지냐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아요. 실제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을 보면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랑 브로드컴, AMD 등 주요 AI 반도체 기업들도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 정도면 오늘 우리 SK하이닉스도 강하게 올라야 정상인데 하지만 흐름이 오히려 반대로 흘러갔죠. 그리고 지금 프리마켓을 보시면 마이크론도 4%가량, AMD도 하락, 인텔 또한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마저 1%가량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오늘 SK하이닉스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이벤트는 무엇인지, 앞으로 하이닉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무엇인지까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저희 주주분들이 7월에 손실 안 보실 수 있게 체크해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해 주실 바라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SK 하이닉스 화이팅 300만 이제 400만 가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K 하이닉스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자체 악재 때문이 아니죠. 바로 원달러 상승과 수급이에요. 원달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면서 전고점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정해진 자산 비중을 맞추기 위해 국내 주식 일부를 조정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주가의 영향은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외인들이 하이닉스가 나빠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이 비중을 맞춰가는 과정인 것이죠. 하지만 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은 이 과정에서도 매도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외국 메이저 창구도 보시면 JP 모간,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전체에 강한 순 매도 물량을 내놓았고, 오늘 프로그램 매매도 보시면 오전장에는 계속해서 매도를 했으나 오후장부터 주가 반등이랑 같이 매수를 해주는 듯 보였으나 결국 장 마감에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순 매수 금액이 플러스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약 6,800억가량 마이너스인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실시간 거래를 보셔도 오전장에서는 골드만삭스랑 JP 모간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지만 오후장에서는 JP 모간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장마감 기준 JP 모간에서 무려 누적 28만 7천주 약 7,360억 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줬어요. 즉 오늘 하락은 하이닉스 자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시장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미국의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는 ADP 민간고용지표, 그리고 내일 밤에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개의 경제 지표는 앞으로 이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고용이 예상보다 높게 너무 강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뒤로 밀릴 수가 있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와 AI 성장주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지난달에 발표된 5월 고용 지표가 6월 5일 날 밤에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인 85K를 두 배나 상회하는 172K가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날 차트를 보시면 발표 날이 금요일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제로 이 8일 날에 개파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고용지표가 높게 나오면 앞으로 9월에 있을 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이 외인들도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고용지표 결과를 확인한 뒤 움직이려는 분위기가 강했던 거죠. 즉 가장 큰 이벤트인 오늘 밤의 ADP, 내일 비농업 고용지수, 이 이벤트들이 남아있어서 시장 전체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보고 계속 겁만 먹고 있으라는 거냐, 매수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 관심이 다시 SK하이닉스로 이동할 수
수 있는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7월에 예정돼 있는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적 발표는 이 결과 나오는 날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항상 이 미래를 반영하기에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SK 하이닉스처럼 이 외인들 비중이 높은 종목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인들이 먼저 비중을 늘리는 모습이 자주 나왔어요. 결국 리밸런싱이라는 이 일회성 매도 이슈가 지나가고 미국 고용 지표도 시장에 크게 충격받지 않는 수준으로 나온다면 시장의 관심은 다시 SK 하이닉스 실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근 메모리 업황 개선, HBM 수요 확대, AI 서버 투자 확대 같은 중장기 재료들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체크해 보셔야 되는 소식이 나왔죠. SK 하이닉스가 미국 낙스닥 상장을 위한 절차를 한 단계 더 진행을 했습니다. 상장 시장과 신불까지 확정이 됐고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대부분 EUV 장비와 AI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수 증가에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AI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스닥 상장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확보를 한 자금을 AI와 HBM 경쟁력 확대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다시 SK 하이닉스를 담을 명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있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번곡점이 될 거고 앞으로 조정이 나오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겁을 먹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남아있는 이벤트들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입니다. 이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드는지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희가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이벤트들만 무난하게 지나간다면 시장의 관심은 다시 SK 하이닉스 실적과 하반기 반도체 업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은 공포에 저희가 흔들릴 자리라기보다는 앞으로 고용지수 때문에 눌리는 구간은 있을 수 있어도 이 수급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실적 기대감이 엄청나게 다시 이 외인들 수급이 붙으면서 한 번은 위로 시세를 만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큰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반등이 나왔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닌 하이닉스 실적 발표보다 더 앞날에 있는 이 고용지수가 눌림목을 만들어줄 수 있게 그 지지라인을 잘 파악을 하고 저점에서 저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목요일 오전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는 언제 가장 크게 움직인다? 매일 오전장 초반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여줘.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 라이브 방송으로 좀 이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뭐 손절을 해야 되나요?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좀 방식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당장 앞으로에 대한 저점이랑 고점, 추가 매수 타이밍,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디 부근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지표들이나 앞으로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실시간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목요일 고점 저점 신규진 추가 매수 어딘지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 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에 7516 여기로 SK 하이닉스니까 그냥 간단하게 SK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아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매수 매도 시그널 사인 잘 정리해가지고 실시간 대응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예전처럼 좋은 종목 하나 사서 무작정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변동성에 어떻게 저희가 대응하느냐가 수익을 결정하는 시장입니다. 특히 이 외인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환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이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자금을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일부 현금을 확보를 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다시 좋은 가격에 담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패턴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3%에서 5% 반등이 나오면 아 이제 다시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진짜 상승 시작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시 밀리면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공포보다 저희가 이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하이닉스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조정을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앞으로의 큰 이벤트들을 잘 파악을 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지라인 고점, 저점 구간만 잘 파악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외국인 수급이랑 기관 수급, 당장 앞으로에 대한 미국 고용지수 이런 이슈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에 그에 맞는 대응과 이 이후에는 7월 하이닉스 실적 발표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저희가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나는 하이닉스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SK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간혹 몇몇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너가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다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 맞아요, 혼자 해도 됩니다. 방송 계속 보신 구독자님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도 2022년 2월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이 시기에 주식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미국 금리가 이제 폭등을 하면서 당시 코스피도 크게 무너지면서 저 역시 정말 큰 돈을 잃어봤어요. 이때는 투자고 뭐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고 그냥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버티기만 했죠. 근데 계좌는 계속 녹아내리고 이 빚만 점점 늘어나는데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마다 잠도 안 오고요. 이땐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이 혼자라는 게 참 서럽더라고요. 결국 버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좀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 진짜 열심히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어요. 그 이후로 깨달은 게 있는데 남들이 잘 안 보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공부해 보기로 했죠. 많은 분들이 지수만 보고 계셨을 텐데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왜 곡물 가격이 오르는지 이걸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죠? 당시에 세계적인 곡물과 이 비료 수출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공급 부족 오류가 터졌고 공급이 막히면서 이 곡물과 비료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료의 주 원료가 곡물이기에 사료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사료가 진짜 황금기라 할 정도로 관련주가 정말 많이 올랐었죠. 2월에 전쟁 터지고 3, 4월 두 달만 해도 300% 이상 오르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시장은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뒤에야 계좌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힘들었냐고 말하는 거냐면 아무리 오래 종목이어도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 등락폭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물론 이 테마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혼자 힘들게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부터 미국 시장이랑 글로벌 이슈, 외국인 수급까지 직접 확인을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지금 같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시장은 혼자 이 대응을 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뉴스 하나에도 흔들리고 수급 하나에도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혼자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주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이 선생님도 정말 필요하고 또 따라가 줄 수 있는 이 동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서로 선생님이 되어주고 잘 됐을 땐 서로 칭찬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 같이 해야 재밌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하지 마세요. 저희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앞으로의 타이밍을 주주분들께 실시간 대응법을 잘 분석을 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물론 다 도와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SK 하이닉스에 대한 열정이 높으신 주주분들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SK 이렇게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전부 브리핑 해가지고 내일 오전 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이 선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에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